내가 막 재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막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컴퓨터 모니터도 껐잖아. 네, 내가 전국 순회만, 꼭 대전만 가려고 그러면 고발질이고 잡아가고 그래. 예. 어저께 진짜 별풍선 폭탄이었어요. 나 너무 놀래갖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거 뭐 죄 짓는 것 같은 거야. 예. 막, 내가 막 죄 짓는 것 같은 거야. 나 왜 이렇게 멀미가 나지? 확실히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저질이 됐어. 생전 멀미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차 안에서 진짜 기름 냄새가 나요. 계속 지난번부터. 매철 갈걸 그랬나 보다. 아니야. 돌리면 시간이 걸릴까?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기름 냄새 안 나는 거야. 아니. 나 여기서 나 뒷자리는 계속 나. 타서 모르는 거고. 네. 나 앞에는 잘 모르겠어. 앞자리는 뭐 이게 뒷자리에서 이게 뒤에서 나는 것 같아. 뒷자리에서. 내가 멀미약을 잘 안 해요. 내가 왜 그 진통제도 잘 못 먹어. 진통제를 먹으면 마비가 와. 진통제를 먹으면 이렇게 손가락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면서 마비가 와서 그러니까 이 뭐지? 멀미약이 그거라며. 어느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울렁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이제 저기 돼. 마비가 와. 그러니까 차라리 운전하면 멀미가 덜 할 텐데 말이에요. 다음에는 내가 근데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리나무님한테 부탁을 했어. 지난번에 팽목항 갔다 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힘들어가지고. 팽목항 내가 운전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팽목항 가는 거니까 부탁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운전하고 다녀야지. 대전 갈 때는 이제 내가 운전하고 하고. 안 돼. 하루에 2번 안 돼. 일주일에 2번은 사업하셔서 돈 버셔야죠. 예. 이게 생계를, 채팅창을 읽어서 그렇구나. 멀미나는 이유가 채팅창을 읽어서 그렇구나. 그것도 있고 냄새도 있어요. 저는 좀 나요. 아니, 좀 채팅창을 읽어서 그래. 맞아, 멀리 봐야 돼, 멀리. 멀미는 멀리 보면 안 나와. 아니,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이 이제 고발을 당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발을 딱 당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9월 첫 주였지. 9월 첫 주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내가 이제 내가 꿈속에 하여튼 무슨 아시아 국가로 사람들을 이끌고 여행을 갔어. 근데 그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쿠데타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쿠데타는 옳지 않다. 막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반기를 들으라고 내가 이제 여기서 선동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 외국인들이 추방령이 내려졌어. 그래서 어떤 녹색 옷을 갈아입고 추방당해서 가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녹색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갈아입으려고 옷을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옷을 딱 뺏으면서 이 여자는 못을 박을 여자다. 그러는 거야. 못 박힐 여자다. 이 못 박힌다는 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지? 그랬어. 그지만 이제 나를 이 여자가 딱 데리고 나갔는데 나처럼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12명이 있는 거야. 12명의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까지 해서 12명이었던 것 같아. 쭉 데리고 거리를 걸어서 털 것 같아. 왜 이러지?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형수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형수가 돼서 거리를 걸었어. 그리고 어떤 방 앞에 딱 갔는데 그 방이 쫙 열려. 이렇게 이중으로 양쪽으로 다 열리는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내 앞에서 사람들이 옷을 또 갈아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사무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모양 없고 법정같이 생긴. 그리고 그 앞에는 문이 5개가 달려있는 거야. 5개의 나무 문이 되게 키가 높은 나무 문이 달려있어. 근데 갑자기 그 문이 동시에 자동으로 딱 열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수형이 돼가지고 목 매달린 시체 5개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 버려져 이렇게 목을 매단 시체들을 갑자기 툭 떨어뜨리니까 이 5개의 시체가 시신이 딱 바닥에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제 한꺼번에 3개씩 떨어져 있는 시신에 하나씩 더 20개의 시신을 본 거지.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근데 나는 가는 과정에서 날 잡아간 여자한테 내가 그랬어. 네가 지금은 나를 잡아가면서 네가 이긴 것 같지? 네가 나를 거기 데려가기 전에 나를 데리고 거기 가기 전에 일을 당할 거다. 그렇게 내가 예언을 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그 여자는 중간에 어떤 무전을 받아. 긴급 뭐 지시사항이다 이러면서 무전을 받으면서 네 그리고 저쪽으로 가. 그리고 그 여자는 나한테 다시 오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거길 가는데 어떤 여자가 중간에 쓰러져.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무전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여자가 쓰러져서 내가 그 여자한테 자매님 괜찮아요? 막 이랬더니 막 이 상황이 안 좋고 이제 우리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이제 사형장으로 가고 내가 그 사형 대기선에 딱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여자가 딱 그 교수대 앞으로 들어가면서 딱 오춤을 보는 거야.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리고 너무나 의연하게 딱 그 죽음을 맞으러 가는 모습에 내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근데 내가 여기 사형 대기선에 섰다는 얘기는 진짜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고치신 이유가 이건가? 나한테 날 죽으라고 그러신 건가? 그럼 죽어야지. 그럼 내가 딱 죽음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꿈을 딱 꿨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는 거다. 그러면서 딱 깨어나기 직전에 그럼 이제 내가 죽을 건데 그럼 뭐가 아쉽지? 아쉬운 게 딱 2가지인 거야. 내가 우리 딸한테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 못 해준 거. 엄마가 죽어서도 너를 사랑할 거다. 그 얘기 못 해준 거랑 또 하나는 그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 정말로 너무 저렇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근데 딱 눈을 뜨니까 새벽 5시야. 그래갖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정말 당신한테 정말 너무너무나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한테 또 가서 자고 있는 딸을 엄마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널 사랑해.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자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든 느낌은 이건 대박이다. 뭔가 이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왜 푸른 말이 멀리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절을 한 꿈을 꿨잖아요. 그때 내가 그 꿈이 대박이라는 꿈을 느꼈거든. 이게 뭔가 대단한 꿈이다. 푸르스름한데 은빛이 나는, 푸르스름하면서 은빛이 나는 말이 저 도봉산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도봉산을 찍고 우리 아파트로 들어와갖고 나한테 절을 했단 말이야.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대박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교수형 당하는 그 꿈을 보면서 이거 뭔가 대박 꿈이다는 느낌을 갖고 딱 깼어. 근데 이제 막 우리 시청자들 중에 주역하시는 분들이랑 막 있잖아. 그분들이 이거 대박나는 꿈이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게 하여튼 사형 선고를 받는 꿈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이래. 사형 선고 받았지.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는 거야. 시신 한 구만 봐도 로또 1등이래. 20개 봤어. 그래서 이제 뭐가 대박이 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때 느낀 게 그럼 내 평생 소원이 뭐냐. 내 평생 소원은 이 정말로 개혁 진보적인 개혁 진보 성향이 분명한 새롭고 강한 이 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내 꿈이란 말이야. 그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러더니 정말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막 흔들리잖아. 새정치연합이 이제 거의 다 깨졌잖아요. 박영선이 막 탈당한다 그러면서 지금 막 깨질 위기에 놓여 있잖아. 오케이. 이 응답이야 진짜. 나는 이 박영선 탈당 얘기를 보면서요. 진짜 이거 정말 깨지는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새정치연합이 그냥 남아있으면 이게 새로운 연합정당이 안 돼. 이게 이제 그 새정치연합의 지분을 지네들이 막 요구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당이 깨지면 정말 새롭고 강한 민주야당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응답이라고 봐요. 예. 정말 뭔가, 아니, 자기들도 그래? 지금 세 분은 어떻게 느꼈어?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는 일단 위기가 또 올 징조라는 생각은 해요. 일단 그게 결과적으로 좋을지 결과적으로 나쁠지는 뭐 변론으로 하고 박영선의 그 탈당 발언은 분명히 좋지 않다. 현재 그러니까 그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위기다. 위기인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근데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예. 그러니까는 이 박영선이 만약에 진짜 탈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호남 출신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당을 만든다면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반대급부로 개혁적인 성향의 이 정당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난 생각해. 예. 그래서 강하게 그냥 위험한 기회다라고 보고 이러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730 재보선 이후에도 지금 새정연 안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잖아. 그래서는 이 정계 개편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이 정계 개편의 그 사인이 보여. 나는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예. 이거는 물론 이건 우리가 잘 극복했을 때겠지. 결론은 잘 극복해서 방향을 냈을 때지. (5개월) 전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애들의 동영상에 나오는 시간이 막 두려워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애들이 막 나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 내 동생 어떡하지? 그 시간이죠 지금이. 그리고 10시 한 20분 정도 되면 사랑한다는 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카톡이 발견되지 않은 거지. (10시 24분에) 배가 완전히 전복되죠. 10시 24분에 배가 완전히 전복되고 10시 반에 박근혜가 지시를 내리죠. 특공대를 파견해서 배 안 구석구석을 뒤져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배 이미 뒤집어진 다음에. 그리고 어디서 뭐 했는지 7시간 동안 소식이 끊기고 7시인데 나타나서 아니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나오기 어렵나요? 이런 뻘소리를 해가지고 발견하기가 힘드나요? 이러면서 뻘소리를 했던. 갇혀서 못 나오니까 갇혔어요 그랬죠 또. 이때 아마 물이 들어오고 있었을 거야. 9시 20분이면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애들이. 아니다. 유리창을 막 깨든 그 수연이가 내가 현실에 갇혀서 의자로 막 유리창 깨려고 했던 그 시간이죠. 그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만 난짝 실어가지고 탈출하고 그때 그 해경을 향해서 그 유리창을 막 애들이 깨고 있던 여자애들은 여기도 사람 있어요. 저희도 구해주세요. 그랬던 시간이지 지금이. 그 부모들 앞에서 그 부모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단식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초코바 먹으면서 조롱한다고. 컵라면 처먹고. 니네가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마. 물론 니네가 그렇게 죽으면 니들 부모는 단식도 안 하겠지. 니들 죽어 나온 보상금으로 좋다고 있겠지. 응? 그러겠지. 그때 니네가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해줄게. 사건 발생 다음 날 구조해야 되는 해경 불러가지고 그 사고해역 구경 갔지, 박근혜가. 그리고 오후에 유족들 앞에서 유족들이 구조활동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옷 누가 벗었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됩니다. 누가 옷 벗었어?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틀어주세요, 박PD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요. 헬기가 왔다. 좋아했던 그 여자애. 지금 박영선 지가 탈당한다고 직거를 해? 세월호 특별법 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원내대표 되고 비상대책위원장 되기 전에는 세월호 가족들이랑 같이 행진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만들 것처럼 그러더니 되자마자 가가지고 밀시에서 야합하고 말이야. 되지도 않는 특검 떠벌리다가 안 되니까 또 밀실 가가지고 또 몇 명하고 의논해가지고 뭐 이상건들을 데려온댄다 어쩐다 그러다가 지 말 안 들어준다고 삐져가지고 지금 탈당하겠다고 지금. 도대체가 여성 정치인이라고 박근혜, 박영선,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해?
4명이 죽을 때, 어디서 뭐 하느라고 회의 한 번 안 했다 그래봐. 너네가 벌써 사형시켰을 거다, 이 개새끼들아. 오늘 하늘이 참 맑다. 그죠?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네. 아, 좋다. 구치소 창밖으로 하늘을 보면 참 그렇게 하늘이 예쁜지.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늘을 잘 안 보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구치소 안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하늘을 보거든, 바깥에, 창밖을. 근데 이제 그 구치소에는 전부 다 탈출할까봐 철창에 달려 있으니까 철창 없이 하늘을 보는 거, 그게 그렇게 막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면회를 갈 때, 면회를 가는 길도 복도에 전부 철창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철창이 없어. 한 창문만. 거기를 이렇게 면회 갈 때 그 철창 없는 창문으로 하늘 보는 거랑 운동할 때 하늘 보는 거랑 운동장이요. 운동장에서 저 얼어붙은 그 운동장에 막 운동하러 나갔잖아요. 하늘 보러. 별 생활을 다 해보시고 정말. 내가 학생 운동할 때도 안 가보면 빵에다가 보고, 아유. 역사가 되돌아가니까. 학생 운동 열심히 안 했다는 거지. 그때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지. 오. 하늘 뽕이니까. 보시라고. 하늘 보시라고. 와. 하늘 보내고 천정을 열었어. 아, 구치소에서는요, 하루에 30분씩 강제로 운동을 시켜요. 하루에 30분씩 전원, 방 몇 개씩 돌아가면서 나가가지고, 운동장을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 담 안에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을 도는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운동하기 싫은데 하늘 보러 나가는 거지. 응. 예. 맞아. 이렇게 하늘을 열면 이게 진짜 이게 천정을 열면 안에 있는 공기가 쫙 빠져나가. 냄새 같은 거 하잖아. 네. 진작 열 걸. 창문보다 훨 낫네요.
창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오는데 이걸 열면 안에 공기만 빠져나가고 바깥에 공기는 안 들어와. 방향제 냄새인 것 같아요. 아니야, 기름 냄새야. 기름 냄새.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몰라. 그 자기 차 냄새는 자기만 알아. 아니, 자기 차, 몰라. 자기만 몰라. 아, 자, 주물러 주시니까 막 좋네. 그 저쪽도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하면 불편하시죠? 한쪽 말이 될 것 같아. 많이 속이 편안해졌어. 냄새도 안 나고, 주물러 주셔가지고 속이 많이 편해졌어. 이제, 저기, 휴게소에 가서 뭘 먹어야 돼. 먹어야 다. 천장 여니까 혈색이 나아졌네요. 막. 그건 조명인데. 아, 이거 조명 때문이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옆에서 계속 우리 노란별님이 손을 주물러 주시고 계셔. 지금 시간이, 아이고, 어떡하냐. 10시 26분이다. 이 시간이 애들이 완전히 전복되는 시간이죠. 그치? 10시 26분이 완전 전복되는 시간이지. 이때 혜경 계속 청와대에서 혜경에다 전화해가지고 보고 영상 보내라고. 보고하라고, 보고 영상 보내라고, 영상을 보셔야 된다고 지랄하면서.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그 영상을? 그러게 말이야. 근데는 나중에도 몰랐는데. 그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영상 틀으라고 지랄하면서 그 혜경이 일단 구조해야 될 거 아니냐고.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한테 보고하려고. 글로 보고서를 보내주고 잘 안 보이시는 분. 이 시간에 애들이 그 물이 차올랐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애들이. 그 물이 차올랐을 때. 여러분, 물에 안 빠져봤죠? 물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데. 배로 물이 차오르면 얼마나 괴로운데. 지금 그 VIP가 그 VIP가 VIP. 근데 오늘 VVIP.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물에 갇힌 시간, 그리고 배가 전복되는 시간, 그런 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멀미가 났나 봐. 애들 다 물에 잠긴 다음에 VIP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응? 오케이, VIP 지시사항입니다 이러면서 뭐 특공대를 투입해서 방 하나하나를 다 뒤져서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지랄을 해, 지랄을. 304명이 수장된 다음에. 에휴. 이가 갈려, 이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 옷을 다 벗어야 된다더니, 씨. 아무도 옷도 안 벗고, 씨. 책임질 새끼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덮자. 그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달라고 굶고 있는 부모들 앞에 가가지고, 박근혜 지지자들이란 것들이 피자 처먹고, 통닭 처먹고, 라면 처먹고, 초코밥 뿌리고, 지랄이고, 씨. 아주 그냥.
이 시간에 VIP 첫 번째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네. 10시 반. 물에 잠긴 애들한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구조하라고. 방마다 수색하라고. 아유. 이 시간에 애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콩코드 강퇴.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 유족들 앞에서 라면 처먹고, 유족들 그 치료받는 진료받는 책상 치우라 그러면서 거기서 라면 처먹고, 응? 그리고 승진 대상이란 놈은 저기 뭐야 실종자 명단 앞에서 V마크 찍고 사진 찍겠다고 비키라 그러고, 무슨 장관님 오셨다고 유족들 비키라 그러고, 그러면서 생존자 명단 파악도 못하고, 생존자 명단, 실종자 명단이 아니라 생존자 명단이 4번인가 바뀌었어. 한 달 만에 제대로 실종자 생존자 숫자가 한 달 만에야 제대로 됐지? 그지? 아우 진짜 씨, 그것도 기억난다. 나쁜 새끼다. 저주기남 새끼다. 어? 그래놓고 뭐? 대통령의 눈물?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그 지랄하더니 선거 끝나니까 입 싹 씻고. 좀 속이 편안해지세요? 예. 속도 안 좋으셨나 보다 어제. 요즘 계속 안 좋아요. 진짜 몸 상태가 하루가 달라요. 그래요. 입안이 자꾸 허는 거야. 입안이 너무 많이 헐고, 몸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막 멍들고. 스트레스 이렇게 쌓였겠죠. 빈생팀만 간다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입안이 허는 거 심장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힘들어서 내가 전국 민생 탐방 간다니까 고발한 거 아니겠어. 그때 그게 그냥 세월호 얘기하고 내가 박근혜라도 잡아놓고 싶을 것 같아. 감추고 싶은데 자꾸 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 좀 하면 잊어버리면 하는데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혀지냐고. 아침에 애가 교복 입고 학교 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매일 아침. 방학 때 애가 교복을 안 입으니까 좀 덜 하더라고. 근데 애가 교복 입고 학교 갈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방학 때 내가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거야. 근데 애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딱 갈 때는 너무 불안한 거야. 제가 무사히 돌아올까? 그러니 이게 잊혀지냐고. 내 자식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객선 타고 수학여행 안 갈 것 같죠? 아직도 그거 수학여행 여객선 타고 가는 거 불법이 아니야.
뭐라는 줄 알아? 119 대원을 태우면 된대. 119 대원을 태워서 애들 또 여객선 태워서 수학여행 보내려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들이야. 애들을 그렇게 죽이고도 정신만을 못 차렸어 저것들이. 내가 잊어버릴 것 같냐? 여자가 하늘 품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대지. 죽을 때까지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지고 세월호 관련자들이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처벌받을 때까지 난 세월호 안 잊어버려. 세월호 망치 부인 그거 처벌 다 받을 때까지 나는 계속 세월호 망치 부인 할 거야. 박정희 때부터 한국성급이 이 차량에 대한 선박에 대한 운항어가 독점하면서 돈 받아 처먹고 이제까지 뒤집어지고 사고나고 그랬던 모든 배 한국성급에서 허가해준 배야. 불량으로 개조한 것들 전부 다 불량 아니라고 판단해주고 해운조합에서 선주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이 배 안전에 도장 찍어주고 운항하고 그래갖고 그 새끼들이 돈 내가지고 국회의원들 해외여행 시켜주고 그러면서 순환구조법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민간에다가 구조작업도 이양해버리고 김선일 죽었을 때 노무현 때 김선일 죽었을 때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박근혜가 국회 연설을 하더라. 304명이 죽을 때 어디서 뭐 했냐? 304명의 국민이 죽을 때 박근혜 어디서 뭐 했냐고.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서 박근혜 어디서 뭐 했냐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연봉만 받는 줄 아세요? 연봉은 그거 얼마 안 돼요. 연봉 뭐 한 달에 한 1억 되나? 연봉은 중요한 게 아니야. 1년에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250억이야. 250억.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교부금이라는 걸 받아. 대통령 교부금이라고 1조 6천억인가를 받아.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돈을. 그거 일당으로 따져봐. 250억만 따져도 그거 하루에 일당 1억이야. 일당 1억 받고 어디서 뭐 했냐고. 수요일이면 평일이에요. 공무원 근무 시간이야.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이 7시간 동안 어디서 안 나타났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사생활이라고 그러면 바로 잘려. 어디서 두 가지 어려움이 이건 것 같아. 내가 경찰 고 조사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박영선 탈당.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인 것 같아. 우리한테 두 가지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런데 그걸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딱 2012년에는 이걸로 잡혀갈 거란 느낌을 딱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잡혀가도 별거 아니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건지 저도 두렵지가 않아. 그리고 날 잡아가면 정말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 하나가 희생할 때야.
닫아도 돼요. 대통령 교부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몰라요. 근데 그 돈을 처음 밝힌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교부금을 받았다. 근데 그 돈을 공개를 처음으로 했어.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재난 당한 그때 무슨 태풍 피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돈을 재난 구호하라고 주고 그리고 지방정부에다가도 돈을 주고 이랬어요. 1조 6천억을 그렇게 썼어. 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교부금과 노무현 대통령 쳐보면 나와. 그 내용이. 그리고 250억은 그거랑 별도야.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250억이라는 별도의 돈이 있어. 그 모든 걸 다 밝혀낸 게 노무현 정부 때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들이 약 오르겠지. 그 돈의 출처는 몰라요. 재벌들이 만들어주는 돈인지 대통령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채팅하지 말고 본방으로 가세요. 초이스님. 이 방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방이야. 저기 가을어수아비님 아니 가을어수아비님 저기 누구야 우리 박PD 얼리래니까 방 요 모바일 방 얼려버려. 어저께 새벽에 조천회의 갔다가 대구에 또 강의를 갖고 와요. 대구시당에. 그래서 강의 갔다가 밤에 12시에 왔어. 처음에 이제 5시부터 7시까지만 강의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대구 지역에 야당이 지난번에 4명이었대. 이번에 10몇 명이 됐다는 거야, 대구에서. 근데 막 이 의원들이 너무나 열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게 지방정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기차 시간 9시간이다. 근데 이제 더 할 수 있다 이러고 1시간 더 한 거야. 그리고 막 의원들도 막 다음에 1박 2일로 또 하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8시까지 강의하고 그리고서는 9시 기차를 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새벽에 5시 반에 나가가지고 밤에 12시에 들어오더니 오늘 좀 늦게 나간 거야. 8시 반. 김 의원님도 그러면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하고 그걸 강의를 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각 지역의 예산안을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이제 막 지적을 하는 거야. 의원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의정활동에서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외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그렇지. 외부를 그러면 보여줄 수 없는. 컴퓨터로 비밀번호를 걸고 그 사람들한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접속한 사람들은 어차피 목록을 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공개되는 순간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일단 아는 사람한테만 보게 하고 그럼에 또 들어온 사람들은 내쫓으면 돼. 아니야. 내가 이거 그 강의를 인터넷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왜 이 강의를 사람들이 신청하냐면 각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다 다르잖아. 어떤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의원들이 그걸 볼 줄을 모르거든. 항목도 되게 어렵고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김용석 의원은 이제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이 예산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주는 거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의원이 아니면 도움이 안 돼. 그 지역 의원에게만 도움이 되는 강의인 거지. 그리고 이제 한 번 의원들이 듣고 나면 근데 요즘엔 지방 의원들 진짜 열심히 한다? 강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 예산서를 보고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건 뭐냐, 이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 훈련 방법만 알려주고 오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내는 거지. 알아가는 기쁨. 그래가 막 밤낮 없이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는 이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너무너무 뿌듯해하더라고. 바람직하다. 의원들이 열심히 해. 이제 요즘에는 특히 이제 이게 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막 의회에서 부르면 새누리 의원들도 와. 아, 그리고 이제 당에서 부르면 그 세정연만 가는 건데 세정연은 강사료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불러서 새누리 의원들이 들으면 강사료를 주고. 의회 세미나니까 공식적인. 하기야 뭐 정치만 잘하면 당이 무슨 상관? 근데 이 새누리 의원들이 뭐 민주당 시의원이 온다고 막 되게 싫어한대. 근데 강의 듣고 나면 도움됐다 그러면서 새누리 의원들도 강의 듣고 나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도 멀미 계속 나세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운이 이게 그러니까 멀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혈압이나 당의 문제인가 봐. 막 이렇게 확 몸이 깔아지는 느낌. 간에 문제가 생긴 게 맞나 봐. 내가 간에 이상이 있을 때 멀미를 했었어. 맞아. 그리고 간에 좀 간에 무리가 갔나 봐. 그냥 내가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구속될 때부터 한 2년을 내가 얼마나 이 열이 받아 있었겠어. 그러니까 간에 화가 찬 거지. 김경태 어머니 멀미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좀 네, 근데 오늘 안 나지. 오늘은 제가 밥을 안 먹고 와서 좀 뭐 먹고 타면 멀미를 해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위에 키고 차를 타면 멀미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면 차가 있을 거예요. 되게 10분, 15분 뒤에, 예. 근데 캠코더가 망가져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폰 방송을 하니까, 캠코더는 캠코더 때도 방폭은 안 됐지. 그러니까 그게 중계를 하면 방폭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지금 중계를 하니까 방폭이 덜 되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 이제 여기서 이 아이들을 방폭시키겠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차단해서 가. 근데 이걸 방폭시켜도 어차피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방이 살아있으니까 방폭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안 시키는구나. 시켜도 의미가 없는 걸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마음 먹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별풍선만 쏟아지고. 맞아, 방폭시키고 별풍선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그때 나 58번 방폭됐을 때 그때 하여튼 하루에 돈이 100만 원인가 들어왔어 진짜. 그다음부터 방폭을 안 시키더라고. 새끼들. 한동안 또 그게 방폭이 또 돼줘야 이제 또. 아니 근데 어저께 사실 내가 경찰에서 연락 왔다는 얘기를 안 할라 그랬어. 막 위축될까봐 막 독재 사인이다. 그러면서 막 국민들 위축될까봐 안 할라 그랬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야. 그 얘기 공개하고 별풍선 제한을 풀라는 거야. 난 부끄러워서 못한다. 아니 무슨 이런 문제 갖고 별풍선 제한을 푸냐고 하여튼 풀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풀어봤자 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막 그랬어. 근데 어저께 별풍선 제한을 풀면서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위축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건드려봐라. 우리는 하나다 막 이런 분위기. 그리고 내가 걱정했던 거 막 별풍선 못 쏘는 사람들이 막 미안해할까봐 그게 제 걱정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막 고마웠고 좋았다고. 마음 아프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막 어저께 막 단결력? 막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막 이런 분위기. 어저께 막 밤에 9시까지 사람들이 막 1000명 넘게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랐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축제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예, 뭐 자작극 아니냐고 심지어는. 막. 그니까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왔어. 네, 거기 예, 자작극이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진짜 막 무슨 어저께 정말 무슨 축제 분위기였다니까? 아니 뭐 이렇게 경찰에서 연락 오면 막 이렇게 위축되고 속상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막 무슨 축제 분위기였어 축제. 땀나. 망군이 말씀대로 좀 영양가 있는 놈이 고발을 했다면 검찰하다가 있겠지. 그랬겠지. 그리고 일요일날 그런 거 연락하는 거 원래 없지 않아요? 일요일날 연락해. 일요일날 경찰에 전화를 했더라고. 좀 웃겨 걔네들은. 뭐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뭐. 아니 생각도 일요일날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경찰들도 일요일날 근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요일날 주 5일 쉬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요일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 근무하는구나. 일요일날도 근무를 해.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내가 그럼 내가 일요일날 가겠다. 일요일날 방송 시간 저기 손해 안 보게 했더니 자기가 선약이 있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조사한다고. 일요일날도 조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일요일날 전화를 해서 나랑 약속을 잡고 그러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 가서 누가 고발했는지 알아봐야지. 근데 고발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제3자가 고발이. 근데 익명이면 그거 내가 볼 때는 좀 권력 있는, 뭐 댓글원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익명으로 실명은 고발이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나한테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누군지 안 알려주면 그거는 이제 뭐 기관에서 한 거고. 알려주면 그건 관종인 거고. 관심종자가 이제 뜨고 싶어서 고발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나한테 이름을 그러니까 만약 기관에서 했으면 누군지 안 알려줄 거고 만약에 실명을 알려준다면 이제 개인이고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 세력이 아닌 사람이면 나한테 알려줄 거고 만약에 저쪽 세력에서 조직적으로 한 거면 안 알려주겠지. 근데 저는 알려줄 것 같아요. 느낌 뭐 그 근거는 없는데 직접 생각 머리가 있으면 직접 그런 사람들이 직접 하겠어요? 그래서 일가를 갖다 대리인을 안 대리로 치고 시켰을 고발을 거다. 시켰겠지. 대리 고발을 시켰을 네. 거다. 그리고 알려주긴 알려줄 건데 끈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뒷배구형을 네. 저기 뭐지 설악 그러든가 말든가. 그 나는 그래 내가 딱 이 고발을 당한 다음에 나도 막 누가 날 고발했어 이러면서 화가 났어. 근데 딱 하나님께서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의 구원 행위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 누군지에 신경 쓰지 마라. 예수한테 집중하라. 너는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이루려는 기적에 집중하라 이러시더라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겠다는 어떤 사인을 딱 강하게 주시는 거면서 그러면서 어저께 별풍선을 풀어라, 제안을 풀어라 해서 처음부터 못 알아들어서 별풍선 제안을 풀라는 게 뭔가 그 벙어리 강태를 풀으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푸냐고 나는 못한다고 막 풀라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막 그걸로 이제 축제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번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새로운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정계 개편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라는 느낌을 딱 주시더라고. 사실 그렇잖아. 우리한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야. 내가 계속 이번 주 안에 아무 때나 가겠다 그랬는데 계속 경찰이랑 시간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병원 가는 날 아니면 그 경찰이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막 짜증이 나더라. 빨리 가서 어떤 놈이 고발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일주일도 그렇게 결국은 그게 벌어주신 거야.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팽목항 가는 것도 공개해라. 공지하고 내가 이제 공지 안 하고 가려는데 공지해라. 그리고 너의 이 결연한 모습을 보여줘라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 이런 독재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이라는 그 느낌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딱 든 게 이제 그 왜 성경에 보면 에스더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저기 뭐야 페르시아에 왕비가 된 여자가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야. 다 죽여버리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 왕한테 찾아가.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이 이 후궁이 왕 앞에 먼저 나오면 사형시키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왕 앞에 가,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지금 너의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까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막 나가면 죽는다고 불법이라고 막 그랬어. 근데 선지자가 계속 네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 이 여자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왕 앞에 나갔는데 그 왕이 그 여자의 용기를 보고 그 법령을 바꿔서 살려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그날 그 9월 1일에 그 꿈을 꾸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겁이 안 나는 거야. 정말 겁이 안 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맞아요? 그렇군요. 막치분이 그 요번에 아이폰이 또 새로 나오고 OS가 또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바로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지난번에 업데이트하고 막 한참 방송 못했잖아. 예, 그 안정화 기간이 또 있을 거고 이게 물론 업데이트가 나중에 가면 더 좋은 건 맞는데 그 이전 버전이랑 호환성 문제 확실히 매번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애플이 좀 바로바로 그게 업데이트, 그러니까 어플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아프리카가 그 업데이트를 안 하면 또 방송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OS도 업데이트하고 그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애플 그 iOS가 업데이트 돼야 어플 개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 바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 제가 먼저 해보고 그 다 시험 된다. 방송을 하면 방송이 된다면 알려줘. 네. 그때 업데이트 하게. 한번 업데이트하면 되돌려지지 않아요. 애플은 OS 업데이트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맞아. 나도 옛날 버전이 좋은 것도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 거의 손을 마사지 해주시고 아까 공기를 순환시키니까 기름 냄새가 확 사라졌어 사실. 그러니까 실내에 기름 냄새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문 연다고 확 빠졌네. 진작에 열고 올걸. 지금 안 나잖아. 그죠? 아까보다는 지금도 나요? 미세하게. 난 거의 못 맡겠어 지금. 제가 좀 아빠가 담배를 안 하세요. 코가 되게 예민해요. 아니야 나 있잖아 솔직히 아까 10시 반 되면서 터지는 거야. 나 오늘은 나는 애들이 죽는 시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계속 그 묵상이 되는 거야.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너무 그 부분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이게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막 공감이 됐나 봐. 10시만 지나면서 지금 막 분위기가 내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느낌이. 하여간 내가 몸이 좀 이상해. 내 몸이 정상이 아니야. 체력이 떨어지면 멀미가 나죠. 근데 지금 훨씬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10시 반쯤에 우리가 문도 열었고 마사지 해주시면서 위치도 찾았고 지금 막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 이게 막 내가 아까 이렇게 막 어디 무슨 수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 몸이 이렇게 쫙 떨어지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운이 나요. 생기가. 얼굴도 달라지지 지금. 얘기하면서 또 푸신 것도 있나 보다. 그런가? 속도가 좀 네. 애들 이야기를 다 입 밖에 내면서. 네. 그 시간에 음, 그 기운이 이렇게 느껴진 걸 풀어주셔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저기 했었냐. 세월호 특별법이 될 때까지 절대로 이 싸움은 끝낼 수 없는 싸움이야. 근데 주변에, 마지막 책임자 한 놈까지 찾아서 처벌해야지. 뭐라고요? 주변에 다니면서 저 늘 물어보거든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굉장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 내용으로 다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기득권 수사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설명을 다 해줬는데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가 퍼뜨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박영선이 이 탈당 이 쇼를 하면서 현재 이 그 뭐라 그러나 이 박영선이 탈당 쇼를 해버리면서 지금 그 세월호 특별법이 완전히 묻혀버렸어. 네. 이 책임을 박영선한테 죽을 때까지 물어야 돼. 박영선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될 거야. 나는 박영선을 볼 때마다 얘기할 거야. 세월호 특별법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나는 박영선의 이름을 볼 때, 나는 추미애를 볼 때마다 내가 노동법 얘기하는 거 알지? 박영선을 볼 때마다 세월호 특별법 무산시킨 여자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매일매일! 박 PD님, 모바일 망치부이, 지금 우리 둘이 보고 있는 방송 이거 얼려주세요. 얼려도 박 PD님은 채팅 쓸 수 있어. 본방 말고, 모바일 방송방을 좀 얼려주세요. 예. 박영선이 보고 하겠죠. 전에도 이 박영선이 이 방송 듣고 망치배님한테 전화하셨었잖아요. 아니, 그니까 박영선 지지자가 듣고 박영선한테 그렇죠. 얘기해서 전화 왔었지.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아, 그게 언제였냐면, 2012년 1월에, 그날 이제 뭔 일이 터졌냐면, 그 전당대회 중이었어. 근데, 검찰에서 전당대회 중에 소문을 쫙 퍼뜨린 거야. 후보들 중에 2명이 돈을 받았다. 여기 하얀선 타고 갈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요? 저거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 그런 거. 차를 갈아타고, 제가 가져갈게요. 예, 그건 좀 챙겨주실래요? 요즘에 가는 거.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또 절름 발. 고마워요. 좁으면 이거로 내려. 그래. 스마트폰 챙겼어요. 아니, 내리는 게 나은가? 여러분, 이제 망치구이 또 차를, 바꿔 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뒷좌석에 안 올라가나? 올라간다. 그거 안 갖고 왔네. 뭐. 이거 꽂는 거 안 갖고 왔나? 좀 깜빡했네요, 이건 뭐죠? 예. 의자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차가 넓어지니까. 이게 지금 불어가지고 차가 너무 좋다.
시청자들이 구간마다 나눠서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멀미했다고 우리 오리나무님이 친구분의 그 차를 수배를 해가지고 섭외를 했지. 섭외를 해서 지금 친구분 차를 빌려온 거예요. 차를 바꿨어. 중간에 지금 나의 부실함 때문에 이런 걸 좀 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란별님. 이 챙겨오신 센스? 이 초정리 광천수로 해서 딱 챙겨오신 센스. 도착 시간 몰라요. 도착 시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수준이야.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 이게 망치 부인이 혼자서 하는 방송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자기네들이 방송하면서 날 이용하는 것 같아. 5시간 걸리는데. 지금부터 5시간 걸린대요? 빨라야. 비니 방송 보고서요. 이거 보세요. 먹여. 애니타임. 멀미약은 잠 오니까 안 되고. 빈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이거는 내가 하는 방송이 아니야. 시청자들 자기네들끼리 이 방송을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하게 하려고 살려놔. 그래서 멀미약을 돌리니까 먹이지 말고, 애니타임을 먹여. 이렇게 보냈어.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방송. 맞아. 어떻게든지 이제 살려서, 이 방송을 봐야 된다라는 어떤 열망? 이 시청자들 말이에요. 무섭다니까, 인간들이. 난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무서워. 그럴걸요? 아이팟이랑 써있다. 벨트를 매야지. 이제 바로 고속도로 여기 바로 있는. 네. 나 벨트 맨다. 고속도로라서. 그러니까 뭐 교통법 위반이라고 신고하고 지랄들 하지 마. 안 돼요. 진짜. 여기 없어요, 여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야? 뒷자리에는, 시간차? 이거 이제 여기는 없나? 챙기세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됐어요. 잠깐 써보니까. 보여줘? 그럼 내가 똥배까지 보여줘야 되잖아. 응? 벨트 맸다. 됐다. 잠깐. 버스 전용 차로는요, 몇 명 이상이지?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버스 전용 차선이 4명은 안 되잖아. 5명 이상이잖아. 그쵸? 버스 전용 차선은 5명 이상이야. 그래도 손이 안 보여가지고. 서해안은 버스 전용 차선 없지 않아요? 8명 이상. 5명 이상. 6명? 몰라. 4명이라 안 돼. 서해안은 버스 전용 차선이 없대. 그때 내가 우리 동생하고 갈 때는 내가 이제 팽목항을 간다 그러면 그때도 내가 팽목항 갈라 그랬더니 막 작업해가지고 나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는 팽목항 가는 걸 비밀로 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막 경부 고속도로 타고 그리고 이렇게 막 돌아 이렇게 갔어. 그래갖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은 뭐 팽목항 간다 나 작업하려면 작업해라. 그리고 그때는 내가 처음에는 이제 유족들을 만날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5월에는 그래서 나더러 못 오게 한 거야. 팽목항의 역사. 안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네, 안 불편해요. 다음부터는 너무 좋아요. 다음부터는 이거 가져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친구분이에요? 하여튼 제가 결혼시켜준 선배입니다. 결혼시켜주고서 언제든 차를 빌려줄 수 있는? 아니 저는 차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차가 많어? 그렇구나. 나도 차 2대야. 9년 된 투싼하고 레이하고. 내 차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게 되게 높다, 의자가. 네, 되게 진짜 편하다, 이 의자가. 이게 아까 차보다 이 차가 편해, 나는. 그러면 자꾸 돌아보지 마, 운전하면서. 그럼 제가 차를 바꿀게요. 그리고 이게 시야도요, 이렇게. 시야도 넓어. 네. 맞아. 아까 거는 진짜 창문이 좁았는데, 맞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창문이 넓은 차가 안 좋은 차예요. 유럽 차들은 어. 다 좁잖아요. 이게 안전성 때문에 아. 창문을 작게 만들어요. 요즘 차. 아. 네, 창문이 큰 차는 안 좋은 위험하죠. 사고. 아, 이렇게 딱 부딪히고 막, 그러고 튕겨 나가고 이럴까봐. 그리고 이제 제 차는 차가 작아도 음. 에어백이 이렇게 8개나 있어요. 안전하니까. 그래. 아니, 됐어. 나의 에어백은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 가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우리 몽땅 천국 가는 거야. 이 길고 지루한 인생 끝내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천사 4인방이 돼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야. 네.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냥. 근데, 맞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천사인 척을 안 하고 귀신인 척을 할 거야. 내가 밤마다 그놈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매일 밤에 귀에다 떠들어야지. 네가 세월호 애들 죽였지. 네가 세월호 애들 죽였지. 이러면서 내가 이 세월호 범에 가담한 새끼들 내가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피를 말려 죽일 거야, 내가. 여기다가 꽂아서. 그러면 이거 노란불인 것도 충전을 시켜줘요. 여기서 빼서. 나는 진짜야. 난 죽으면 이 육신에 이 진짜 부실하고 총체적 부실인 이 육신을 버리고 내가 이 영혼이 가벼워지면 정말 나쁜 놈들 다 찾아다닐 거야, 내가. 나쁜 놈들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철저히 복수할 거야, 내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수는 내가 한다. 너는 방송이나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방송이나 해라.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웃겨. 이게 그 유머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나 진짜 완전 사랑했어. 얼굴도 달라졌죠? 네. 아까하고 좀 표정도 많이 다르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자, 지금 저는요, 이게 웃으면서 가면 안 되지만, 이 투쟁은 즐겁게 해야 된다. 예. 제가 아까 오전에 9시부터 생방송을 시작했는데, 오전에 10시 반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좀 다운돼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팽목항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그 5개월 전 아침 아이들이 막 자고 있었을 시간이잖아, 5시면. 근데 그때부터 계속 오늘 아침 10시 반이 애들이 죽은 시간이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내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너무 아팠어. 그러더니만 아까 10시 반까지 내가 너무나 이 몸이 다운되면서요. 나 팽목항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팽목항에서 왜 그 노란 깃발 있는 데 갔을 때 내가 막 다운됐는데 그때랑 느낌이 똑같았어. 그러다가 이 10시 반 넘어가면서 지금 좀 회복이 됐거든요. 물론 그 시간 동안에 차를 바꿨어요. 예, 지금 차를 바꿨고, 시간 잘 들려요? 예. 잠깐만. 싱크가 안 맞아요? 싱크가 또 안 맞아? 이게 적인 것 같아. 잠깐만. 원인을 알 것 같아. 마이크가 뽑혔어. 마이크가 지금 뽑혀가지고 그 때문이야. 내가 박 PD님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화면 돌려주세요. 예, 화면 돌려주세요. 간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 좋지? 박PD 다시 시작할게. 자, 방폭 안 되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팽목항을 갑니다. 네. 지금 팽목항 가는 길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팽목항 갈 때는 극비에 붙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그때 5월 달에, 예. 그 당시에 그 5월 달에 제가 팽목항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간다고 방송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저녁 때 그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그때 못 갔어요. 예. 그래서 못 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나는 갔어야 됐다고 봐.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때 이 박근혜 눈물쇼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눈물쇼를 준비하면서 언론을 다 뺄 때였어. 그래서 내가 그 언론을 못 빼게 하려고 거기 가서 이제 세월호의 의미,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유가족들에게 지방선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야당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못 오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 지방선거를 놓친 거 아니야. 응? 지방선거의 이 특징을 수건 같은 게 있던데? 어디 줄게요? 지방선거에 라는 공간을 활용을 못한 거야. 얘네들이 여러분 봐봐요. 지방선거 전에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이랬잖아. 그때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하고 유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유가족들이 어떤 자세였냐면 여당이나 야당하고 등거리 거리를 두겠다. 이거 있어. 거리를 두겠다 그러면서 야당을 멀리했어. 그리고 막 세월호 조사하러 가겠다 그러면 가버리라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놓친 거야. 지방선거를 활용해서 그때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놨어야 됐는데 못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였지? 그 다음에 6월 달에 갔지. 아니야, 6월에 못 가고 7월에 갔나? 7월에 갔죠. 6월 16일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못 가고 하여튼 7월에 6월에 갔다. 6월에 가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7월에 논산 갔다가 거기서 또 작업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기네. 이제 동생이랑 그 6월에 팽목항 가면서 극비에 비밀에 붙이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날짜를 16일에 안 갔어. 16일에 가면 팽목항이 딱 표시가 날까봐. 그리고 7월 16일에 내가 세월호 문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걷는 유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들이 나를 모르잖아, 유가족들이. 그런데 그 유가족들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러 갔다. 그러면서 뭐 유가족들이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분들이 망치부인한테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말을 전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화나게 한 거야. 그 찍지 말고 가버리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논산까지 갔다가 못 찍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팽목항 가는 걸 비밀로 할까 하다가 2판 4판이야. 나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못 나오면 팽목항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나 오늘 팽목항 간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간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을래 막아봐. 팽목항 가는 것도 막을래 막아봐. 그러면 아마 팽목항 다시 뜰 거다. 응? 국민들이 망치부인 팽목항 가는 거 방해하면 팽목항이 다시 뉴스의 중심이 될 거야. 그럼 막아봐. 오늘 차가 굉장히 많네. 이 시간 한가한 시간이. 원래 서해안 고속도로가 차가 많아. 근데 이 시간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모든 차가 거리로 나온 건가요? 차가 굉장히. 막는 거야. 막아보라니까. 아, 이 막아보라는 게 이렇게 막는 건가, 지금? 예. 아, 이 운전해주시는 분은 우리 시청자분이에요. 우리 신랑 바빠. 지금 의회 중이야. 예, 오늘 서울시 의회에 있어서 갔고, 지금 우리 시청자 오리나무님이 운전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타 서포트를 우리 노란별님이 해주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러 그 감시자 안경 낀 화원이 따라갔고, 안전벨트 했습니다. 이게 지금 뒷자리라서요. 예, 뒷자리라서 허리에다 맸어, 허리에다. 네. 비행기가 답이었네. 뭐, 그럼 이제 누가 헬기 타고 나 태우러 오나? 야, 내가 아까 그 외제차, 외제차 타고 기름 냄새 난다 그랬더니 바로 차를 바꿨어. 차 안이 넓고 막 시야도 트이고, 와, 너무 좋아. 지금 창밖도 너무 잘 보여. 이 중간에 내 차에서 기름 냄새 나요 이랬다고 차를 바꿔주셔가지고, 중간에 길에서, 예, 기름을 바꾸고, 예, 가는 중이야. 우리 노란별님이 옆에서 너무 지금, 나 완전히 살아났어, 지금. 내가 외제차가 안 맞아. 나는 진짜 보니까 정말 딱 서민인가 봐. 나 비싼 건 진짜 다 안 맞아, 나한테. 좋은 거, 비싼 거 있잖아. 그 부자들 쓰는 건 나하고 진짜 다 안 맞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유일하게 명품, 그, 몽블랑 볼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물질의 욕심을 주셨다면, 사실 내가 이 어떤 정치를 바꾸겠다는 이 욕심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뺏었겠어.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나는 정말 4,800만 원대 쪽쪽 빨아서 이건희 저리 가라는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막 그렇게 돈에 환장했다면. 근데 내가 왠지 근데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돈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도 되게 돈을 좀 두려워했어, 이상하게. 어렸을 때도 되게 돈을 좀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게 된 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번을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한 번은 이제 신랑이 방해받을 때 지갑에다가 10만 원을 넣고, 그리고 지갑에 10만 원을 넣어놨고, 가방에 헌금하려고 따로 이제 헌금을 넣어놨었어. 근데 도둑이 와갖고 딱 지갑을 열고 10만 원만 가져가고 헌금을 안 건드린 거야. 근데 그때 그 10만 원이 내가 그때 11조를 항상 나는 정확하게 냈었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신랑한테 가려고, 연애하는 이제 약혼자한테 가려고 내가 10만 원을 빼면서 11조 10,000원 안 낸 거야. 10,000원을 딱. 근데 딱 10만 원을 훔쳐간 거야. 내가 그때 되게 놀랐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집이 안전하다고 집에다가 무슨 이제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놓고, 그리고 내가 지갑만 딱 들고 나갔어. 그런데 도둑이 든 거야, 좀도둑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1층에 무슨 이제 빌라 살 때였는데, 도둑이 들어가고 싹 털어간 거야. 내가 이제 패물은 없으니까 상품권하고 막 내가 동전, 우리가 이제 맨날 결혼기념일마다 그 동전 털어가지고 그걸로 파티를 했는데, 동전까지 다 털어간 거야. 그런데 웃기는 건 봉투가 요만큼 열려있고, 거기에 내가 그 주일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 쫙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 그 돈을 놓고 간 거야. 내가 그 두 사건을 딱 겪고 나면서 내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야. 물질은 정말 하나님 것이다.
내가 물질을 내 거를 키핑하면 안 된다. 돈을 막 내가 챙기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버린 거야. 그게 내가 20살, 20몇 살 때. 그래 놓으니까는 그 돈을 욕심내면 반드시 화가 온다라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무슨 돈을 주겠다고 그래도 우리 신랑한테 막 경계하는 게, 돈은 화다. 돈은 재앙을 갖고 온다라는 그게 박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사실 또 다 주셔. 정말 근데 그 금액까지 딱 맞춰서. 그러니까 무슨 뭐 지난번 집 고칠 때도 너무 금액을 딱 맞춰주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춰주시고, 심지어 우리 신랑이 전자제품을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전자제품 세일한다는 문자가 오잖아. 우리 필요한 거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내가 진짜 너무 디테일해. 그러니까는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들어오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왜 어렸을 때 뭐 애정 결핍에도 되게 영향이 있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되게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려서 막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으면 외모에 되게 집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려서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예뻐했대. 그러니까 되게 우리 언니 낳고 9년 만에 날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 애기가. 그러니까 너무 예뻐했대. 그 나는 옷에 대한 욕심이 너무 없는 거야. 옷값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 그리고 세상에 돈은 가치 있게 돈 쓰는 거 먹는 거에 쓰는 거다.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난 먹기만 하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막 퍼주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딱 항상 필요할 때 돈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열망으로, 이런 열정으로 돈을 탐냈으면, 대한민국 니들 서민들 다 그지 됐어. 돈에 환장했으면 내가, 야, 니들 다 그지 될 뻔했어. 고맙지? 고맙지? 내가 돈 욕심 안 내고, 오로지 밥 욕심만 있어서 고맙지? 궁극적인 목적은 국회로 가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그냥.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 실제로, 민주당 시절에, 나더러 대변인으로 와달라. 공식적인 요청이 왔어, 당직자한테. 당직자가 이제 막 주장을 해가지고, 그 의장이, 당시에 당대표가 우리 김근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나를 대변인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비례대표로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대변인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신랑 선에서 자른 거야. 근데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그 비례대표까지 다시 제안이 들어온 거지. 근데 우리 신랑이 또 거절했어. 근데 이제 김근태 의장님 직접 부탁을 하시더라고. 직접 부탁을 우리 신랑 선에서 2번을 잘랐는데, 3번째는 나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야. 되게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그때 거절했어요. 예. 내가 그때 거절하면서 남편이 남편이랑 의논한 얘기가 뭐냐. 대변인이 되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당의 말이 돼. 그러면 말을 조심하게 돼.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망치부인이 아니다. 망치부인은 아주 거칠게 직설로 이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 방송을요, 내가 이제 남편한테 그랬다 그랬잖아. 당신 시의원 하는데 이 방송이 방해가 돼서 이 방송을 접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내가 방송을 접고 자기가 시의원이 됐느니 시의원을 그만두겠다. 방송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내 방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옛날에 학생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방송을 하고 차라리 시의원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대변인을 가면 방송을 못한다. 그러면 망치부인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가 대변인 안 갔어요. 안 가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준다는 것도 안 받은 거지. 예. 그리고
나는 방송을 해. 왜냐? 내가 우리 신랑이 그렇게 얘기한 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 5, 6, 7 이 4년 동안 그 여의도에서 일을 했어. 여의도 정치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486 선배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근데 전부 초선 의원이었던 거지. 그랬더니 초선 의원은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선수 높은 의원들이 초선 의원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초선 의원은 무슨 의견을 발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 놓은 거야. 말 조심하라 그러고 그게 막 그 보좌관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인터넷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 2004년에. 그래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을 보더라고. 국회 보좌관들도 인터넷 여론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국회의원이 직접 되는 것보다 인터넷 여론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조정해야 되겠다. 내가 2004년에 가진 생각이야. 내가 2004년에 국회의원이 직접 되는 것보다 되면 국회의원의 고민은 뭐냐? 재선이야. 다음에 또 국회의원 공천받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가는 것보다 인터넷 여론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007년까지는 내가 그 정치연구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어. 그러다 2007년 1월 17일에 이 방송을 알게 된 거지. 아프리카 방송을.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잘 키우면 이게 그 인터넷 글 쓰는 것보다 영향력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거지. 나는 지금도 이게 국회의원 100명보다 나는 이 방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여러분들은 그 자신감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방송이 국회의원 100명의 목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 동의하는 사람 손? 동의하는 사람 손? 여기서 막 오프라인에서 손 들고 있어. 자, 매니저님, 벌레는 퇴치해 주시고, 자, 벌레는 퇴치해 주시고, 손, 오케이, 그 손바닥 모양은 찍지 마세요. 그러면 채팅으로 댓글하고 나와. 손바닥 모양 찍지 말고 손으로 손 쓰세요. 자, 그리고 매니저님, 자, 우리 박 PD님, 그 쓸데없는 뭐 인자하다 제 내보내주세요. 우리 벌레들이 들어왔군요. 벌레 여러분 반가워요. 네, 이 방송이 드디어 이제 벌레를 소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향을 가졌다는 얘기죠. 걔네들 긴장 탔다는 얘기죠. 그래요. 아침에는 벌레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벌레들이 들어와서 떠드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네네네네 이 방송이 쟤네들한테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야. 오케이. 마치 인연이 다 잊혀진 세월호를 다시 살려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나봐. 그죠? 오케이. 땡이요. 니들이 먼저 알아보는구나. 그래. 자, 벌레들이 들어와 있는 정도를 보면 아까 조금 아까 보니까 벌레가 꽤 많이 들어왔어. 그죠? 벌레가 보니까 한 10명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치? 아까 한 10명 정도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레가 들어왔을 때 못하는 부분이 아까워. 사람 더 많이 들어왔을 때.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지? 궁금해. 벌레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망치부인 방송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야? 휴게소에서 하나 사봐야 되겠다. 아니, 저도 있어요. 오늘 좋았네. 이어폰 없었네. 이 소리가 나가면 방송으로 이렇게 하우링이 되기 때문에 해줄래요? 고마워요.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요. 휴게소 가야지. 근데 좋은 휴게소가 여기 어디야? 화성 휴게소? 화성 휴게소는 맛없을 것 같은데? 다음 맛있는 휴게소가 맛있는 휴게소. 여행 많이 다녀보셨다면서요? 저요? 휴게소는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네. 박 PD님, 여기, 나 아이폰 방에 벌레 들어왔어. 강태. 아이폰 방에 벌레 들어왔어. 얼려주세요, 얼려주세요. 예. 벌레가 뭐냐. 벌레가 뭐냐면, 뭐라 그러나, 바퀴벌레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때로 몰려다녀. 바퀴벌레의 특징이 뭐야? 굉장히 빨라.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 몰려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혐오스러워. 보면 혐오스럽고, 쓰레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때로 몰려다니고 매우 빠르고. 그래서 벌레라고 불러. 예. 한마디로 이제, 정부의 댓글 부대의 지시를 받아, 댓글 부대 지시를 받아 몰려다니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바퀴벌레들, 그들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바퀴벌레의 특징이 딱 얘네들하고 맞잖아. 바퀴벌레도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곰팡이 좋아하고, 쓰레기 좋아하고, 밝을 땐 안 나타나. 그리고 그거 어두울 땐 아니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자신의 결단을 요구하는 야당 등에게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삼권 분립인데 그럼 왜 유족들을 만나서 특별법 약속했어? 왜 유족들을 만나서 직접 면담할 때는 특별법 하겠다. 왜 약속했어? 그때는 삼권 분립이 아니었어? 그때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이럴 때만 삼권 분립이야? 예. 유족들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연설 때도 세월호 특별법을 얘기했을걸? 연설 때도 세월호 특별법 강력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최후의 1인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면서 가짜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 그치? 그땐 지 맘대로 막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래니까 이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자기가 수사받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7시간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래. 뭘 했길래 수사권 기소권을 달래니까 그렇게 못 주겠다는 거야. 난 그게 정말 궁금하다니까.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왜? 누가 육실할 니은이라 그랬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가 넘었다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죠.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육실할 놈 고추를 띄워버려야 된다 불화를 띄워버려야 된다 이럴 때 그때 웃으면서 명령기라 그랬잖아. 박수 쳤잖아.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한테 수사권 기소권 주라고 그러면 그건 모독이야? 대통령에 대한 모독?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다 잡아쳐넣어. 노무현 대통령한테 모독했던 육실할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그랬던 여자가 이번에 또 국회의원 됐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욕하면서 육실할 놈을 3번인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불화를 띄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연놈들 다 잡아넣어. 다 잡아넣어. 그러면 우리도 대통령으로서 대우해줄게. 어디서 모독 얘기가 나와?
대통령한테 그렇게 노가리 육실할 놈, 어?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명령기라고 그랬던 주제가 누구나 보통 얘기가 나와.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어? 국민이 안 뽑았어? 아이폰에 침 튀었어. 자, 뭐 망부님 다음엔 제가 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부터 맞자. 벙어리 3번 주고, 예, 저기 벙어리 3번 주세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지발로 나가면은, 예, 지발로 나가면 수당을 못 받아. 저런 놈은 벙어리 3번, 수당 주지 마. 그런 것도 있어요. 3번 나가면 뭐예요? 3번 나가면 블라인드야. 채팅을 못해, 계속. 계속이요? 응. 벙어리 3번이면 블라인드 처리돼서 채팅을 계속 못하더라고. 그럼 일당 못 받아요? 강퇴 블랙을 당해야 일당을 받는 것 같더라고. 목표가 인증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 자꾸만 강퇴해주세요, 블랙 해주세요, 이렇게 저기 요청을 하지. 그걸 인증을 받아야 얘네들이 이제 가서 그 무리해서 끼워주는 거야. 아직 행복한 관람 멀었어요. 벌써부터 먹먹하면 오늘 죽어. 투쟁은 즐겁게. 아니 여러분 그거 몰라요? 국정원 민간협조자 지금 검색 한번 해봐. 여러분이 지금 검색해야 될 게 뭐냐? 국정원 절대시계 검색해봐. 그리고 국정원에서 일베 회원들을 데려다가 강의하면서 시계를 줬어. 국정원 절대시계라고 국정원 마크 찍힌 시계를 줬어요. 그리고 뭘 시켰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국정원 민간협조자 그리고 저기 9천만 원인가? 현찰을 줬어. 국정원 직원들이 소위 댓글 알바하는 애들한테 현찰 9천만 원인가 주고 일 시켰어. 예. 검색어 해보니까 나오죠? 예.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이렇게 검색해봐봐. 나와. 일베가 그냥 지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검색해보라니까요? 예. 지금 검색해봐봐.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그럼 일베 내려다 강의한 거 나와. 일베가 지금 지네들끼리 그냥 광화문에서 뭐 처먹을까? 그 돈 어디서 났을까? 예. 기사로도 나왔잖아요. 몰랐지? 처음 한 사람. 조금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 부금 죽여주네, 효과음. 박PD!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봐, 모두. 검색창에,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이렇게 검색해봐.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정원 민간협조자, 통장 검색해봐. 그럼 뉴스로 딱 떠. 예. 저기 여기다 했다. 댓글 작업 동원된 민간인에게 국정원 자금 4,900만원 입금 나오잖아. 예. 지금 나오죠. 뉴스 올라왔잖아, 여기. 댓글 작업 동원된 민간인에게 국정원 자금 4,900만원이 지급됐다. 증거로 나와? 증거로 딱 나와. 예.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국정원 도운 일베 열성회원 통장에 9,200만원. 그 다음에, 그 국정원 이야기 잘 됐다. 잘 나왔네. 국정원 이야기가 잘 나왔어. 이게 국정원 사건. 내가 사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이유, 간이 상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2011년 1월이야. 10년 11월. 2010년 11월에 그 연북계 사건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니까 DC 인사이드에 연평도 북계 갤러리라는 게 생겨. 연평도 북계 도발 갤러리라는 게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방에 와서 나한테 토론을 하자는 동으로서 날 도발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다. 처음에 2주 동안은 연평도 북계 도발이 없었어, 갤러리가. 그러다가 2주가 지나서 그 연평도 북계 도발 애들이 날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뭐 정식으로 뭐 맞짱을 뜨자는 동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논쟁을 하게 되죠. 막 논쟁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막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 나이는 30대 초중반쯤 된 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야, 30대 중반,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전화를 해서 자기는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매일매일 그 북한 조선방송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노동신문, 그 다음에 북한 방송, 우리민족끼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나는. 그런데 매일매일 그걸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아니 얘는 도대체 뭘로, 난 너네들은 그걸 어떻게 매일 보냐. 이제 나가라. 소리가 들리네? 이젠 누군지 알게 됐어. 국정원 직원이라면 매일매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정원 직원이라면 매일매일 노동신문 읽고 조선중앙방송 보고 우리민족끼리 매일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매일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국정원에다 전화를 했다? 111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111이 국정원 번호야. 그래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들어가면 국보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직원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생방송으로 내가 그거 해줬다? 그때 본 사람 손. 그때